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 환경 관계 법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정책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환경 기준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기준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BOD는 얼마, 뭐 COD는 얼마 이렇게 이제 그 수치만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암기를 했다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해서 이 환경 기준의 설정 보시면은 이 국가의 어떤 생태계, 그다음에 환경 기준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별표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그래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별표, 시행령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의 별표에 환경 기준들이 나와요.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되어 있죠. 자, 카드뮴이 0.005, 그 다음에 비소가 0.05 있는데 시안, 그 다음에 수은, 유기인, PCB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검출되어서는 안 됨.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출되어서는 안 됨.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비소, 납, 육각크롬, 그 다음에 쭉 밑에 일사다이옥세인 얘네들은 뭡니까? 0.05예요. 그래서 같은 숫자끼리 모아서 암기하시는 걸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가서 0.5짜리가 있어요. 0.5 뭐 음이온 계면활성제 ABS죠.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0.04, 0.02, 0.01 이런 식으로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어디에서? 하천에서. 이게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기준. 자,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해서 pH, BOD, 그 다음에 COD, TOC, SS, DO, TP, 대장균, 총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BOD 같은 경우에는 1, 2, 3, 5, 8, 1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COD다 2, 4, 5, 7, 9, 11 그리고 TOC는 2, 3, 4, 5, 6, 8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암기를 하시도록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질 및 생태계 환경 기준 중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일사다이옥세인 0.05 이제 그 이 일사다이옥세인이 0.05가 맞는지 이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의 항목과 기준값을 보면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공부하시길 바래요. 뭐 무조건 처음부터 써가면서 다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자, 수은 0.05, 수는 0.05가 아니라 이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고, 납은 0.05 맞고요. 그 다음에 육각크롬도 0.05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질 및 생태계 환경 기준 중 하천에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염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0.004죠.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 그 근처에 있으니까 찾아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클로로메탄 0.05 이것도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벤젠 있어요. 벤젠 다이클로로메탄 0.02죠. 0.05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벤젠 0.01 얘가 이제 맞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카드뮴 0.01 되어 있는데 카드뮴은 0.005죠. 그래서 그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뭐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이냐, 생활환경 기준이냐, 옳은 걸 골라라 또는 뭐 잘못된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 수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기준에 호소 있어요. 호소. 앞에는 이제 뭐였어요? 하천이었지.
여기는 호소입니다. 호소에서의 생활환경 기준, 환경 기준 보시면은 먼저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은 하천의 건강 보호 기준과 같아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생활환경 기준은 pH, COD, 뭐가 하나 없네? 뭐가 없어요? BOD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C, SS, DO, TP, TN, 클로로필 A. 클로로필 A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웠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2, 3, 4, 5, 8, 10. 2, 3, 4, 5, 6, 8.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인 클로로필 A 기준값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5. 그래서 매우 좋은 등급이냐, 좋은 등급이냐, 약간 좋음이냐, 보통이냐, 약간 나쁨이냐, 나쁨이냐, 매우 나쁨이냐, 그 등급과 숫자, 항목 같이 이제 좀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행령 별표에서 환경 기준 해역 있어요. 해역. 해역은 이제 바다죠. 생활환경 기준이 있고요. 생태 기반 해수 수질,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호 기준, 사람의 건강 보호 이렇게 있는데, 자, 앞에 것까지의 환경 기준은 사실 우리가 외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외운다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해역에서의 환경 기준, 특히 생활환경 기준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pH 6.5에서 8.5, 총대장균 1000 이하, 용매 추출율은 0.01 이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활환경 기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지수값으로 표현하는 거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그 뭐 항목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뭐 특정 농도, 그다음에 그걸 다시 점수화해서 지수로 표현한 게 바로 생태 기반 해수 수질 기준입니다. 수질 평가 지수값으로 표현한 거. 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 있는데 23, 그 다음에 24에서 33, 34에서 46, 47에서 59, 6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외워야 되겠어요? 23, 24, 34, 47, 60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머지 그 범위는 맞춰서 가면 되니까. 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호 기준, 그다음에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이 있는데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각크롬, 그다음에 비소, 납,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0.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은이랑 PCB 있죠? 0.0005예요. 굉장히 작네. 그리고 페놀이 0.0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인 것끼리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 해역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요. pH, 이게 이제 수소이온 농도 또는 수소이온 지수가 되겠고요. 총대장균, 용매 추출 유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환경 보존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환경 보존법, 자, 환경정책 기본법은 법과 시행령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 물환경 보존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법에서 큰 테두리의 내용이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점점 조금 세분화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담지 못했다. 그럼 별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환경이란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정말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정답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 하나만을 바꿔서 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고 요거를 빼고 또는 비생물적인 것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뭐예요? 비생물적인 것도 포함안이잖아요. 그래서 포함안을 제외안으로 바꿔서 출제가 된다거나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주로 나오는 어떠한 용어의 정의 위주로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물환경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생물적인 것까지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칠한다. 그 다음에 점오염원이란
폐수 배출 시설, 하수 발생 시설, 축사 등으로서 광고,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이거고요. 자, B점 오염원. 요거는 이제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요게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 있습니다. 점오염원 및 B점 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요거 관리되는으로 나와요. 요거 아니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여기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라는 게 폐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자가 설치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몇 조 몇 항에 따라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법의 내용이 있구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몇 조 몇 항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에 강우 유출수란 요것도 중요하죠. B점 오염원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을 말한다. B점 오염원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을 말한다. 이거고요.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거는 그냥 뭐 용어의 어떤 그런 정의가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 수질오염 물질이다 라 하면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여기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 이거고요. 자, 수질오염 물질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이제 시행령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의만 나와 있고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수질오염 물질보다 더 유해한 그런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 자, 여기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를 말한다. 요거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폐수 배출 시설이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거고요. 폐수 우방류 배출 시설, 이거는 그 배출된 폐수가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다시 재이용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란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 방치를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 배출 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용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수 배출 시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B점 오염 저감시설. B점 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한번 참고로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호소란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 구역의 물과 뭐 토지를 말한다 되어 있고요. 자, 이 호소의 정의에서 기역번 있죠. 기역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댐, 보, 뚝,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예요. 포함한다가 아닙니다. 포함한다로 나와요. 제외한다. 그 다음에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둬놓은 곳,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뭐 당연히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고여있는 거,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 수면관리자. 자,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수면관리자는 말 그대로 물의 수면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가 둥둥 저기 떠다니고 있네. 누가 치워야 돼요? 수면관리자가 치우는 거예요. 이 수면관리자에 대한 정의도 좀 중요한데, 자, 여기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외의자가 수명 관리자가 된다. 요거 밑줄 쳐놓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수생태계 건강성이라 해서 나왔는데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수원 호소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여기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제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폐수처리구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여기 얘기하고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요거 요즘 많이 이제 또 여름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분수가 막 있다거나 거기에 막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이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 이런 것들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해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뭐 운영하는 거, 체육시설,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1번, 2번, 3번은 맞는 거죠. 점오염원, 배수 배출시설, 하수 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거 맞는 얘기고. 빗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건 맞고. 폐수 무방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 방지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강우 유출설고 있죠. 강우 유출설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점오염원, 빗점오염원 및 기타 오염원에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음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우 유출설은 빗점오염원에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음물들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의 그 전문을 갖다가 그대로 넣어요. 거기서 하나만 바꿉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다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 문제죠. 하지만 이게 최근에 물환경보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런 말이 나왔다, 같은 거예요. 물환경보존법이랑. 자, 용어 정의 내용 중 호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정답은 1번입니다. 제방,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얘는 제외한다. 그래서 호소에 해당하는 지역은 댐, 보, 뚝,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다음 제4조 3 해서 나왔는데,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 자, 여기에서 전부 다 시험에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밑줄을 쳐드릴게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1.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 계획. 하고 4번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지. 그런데 그 다른 게 완전 생뚱맞는 게 아니라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그냥 막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단시간 안에 점수를 왕창 얻기 위해서 뭐 그냥 주구장창 암기력이죠. 그분은. 그래서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렇다고 나 암기력이 딸려 안 돼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뭐가 있나?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 부하량 할당, 관계 지역에서의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 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 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 및 그 저감 계획.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읽고 쓰고 하시다 보면 다 외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의 이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오염 총량 목표 수지 고시 공고 및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의 수립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물어보는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염 총량 관리의 목표, 오염 총량 관리의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 부하량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오염 총량 관리 시험 계획의 내용 및 방법, 이렇게 세트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서 법규에 있었던 내용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닌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짝꿍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조금 세부적인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침이냐 기본 계획의 수립이냐의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정도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쭉 갑니다. 이 법규에 관련해서 큰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 뭐 이런 거 정도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환경부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주로 시험에 나오고 이 세부적인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뭐뭐 있냐? 관리 지역,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 계획, 해당 지역 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 및 그 저감 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의 내용인데 3번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4개가 짝꿍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관리 계획의 수립.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법령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자, 이게 뭐 대권역이 있고 중권역이 있고 소권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가의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세부적인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조금 세부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도 1년의 계획이 있고 반기마다 또 분기마다 월마다 또 뭐가 있어요. 하루의 계획이 있고 시간마다 계획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거, 중간, 작은 어떤 권역에 따라서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권역은 누가 하냐? 유역 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마다? 10년마다. 요 10년을 물어봐요. 누가? 유역 환경청장. 저 사람이 하겠습니까? 저 밑에 사람이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세우느냐? 기억부터 리을까지 물환경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 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 현황,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및 기타 수질의 오염원의 분포 현황,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및 기타 수질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의 양, 10년마다 유역 환경청장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권역 관리 계획을 세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그 다음에 물환경 보존 조치 추진 방향,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까지. 여기까지가 포함된 10년에 한 번 정하는 유역 환경청장이 정하는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
대권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문제가 사실 요건 좀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13년도에 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 장관으로 나왔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은 4번이에요.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거는 내용이 없었죠.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누가? 유역환경청장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물환경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 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 오염원의 분포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그 다음에 물환경 보존 조치의 추진 방향,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 10년에 한 번 하는 대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관리 대책의 수립 이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환경부 장관이 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떤 거? B.5만 관리 대책을 중앙행정기관의 얘는 이제 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협의하여 수립한다. 즉 B.5만 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뭐가 있냐면 관리 목표,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그 밖에 관리 지역에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이거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랑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내가 이제 너네 의견도 듣고, 너네 동네 사람들 뭐 의견도 듣고, 동네 사람은 사실 아니, 너네 그 지자체 뭐 시도지사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종합해서 내가 딱 세웠어요. 그러면은 나만 알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지.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대표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 단체장에게는 이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너네 자료 다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환경부 장관인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딱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얘네들한테 다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부 장관이 B.5만 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수립하는 B.5 관리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관리 목표,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정답은 4번이죠. 4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목표, 종류 및 발생량,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그리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B.5만 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벌칙이라고 있어요. 벌칙. 이 벌칙이 뭐냐? 말 그대로 벌칙이지. 돈, 그 다음에 뭐 징역, 뭐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환경과 관련된 법, 특히 여기서 이제 물환경 보전법이죠. 이 법을 내가 어겼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짝꿍이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짝꿍이에요. 너 7년 갈래 7천만 원 낼래 이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 요 내용 쭉 나옵니다. 이거 7년 7천만 원 맞아?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2.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 이용하여 조업한 자. 이거 맞아? 그럼 2번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얘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문제에서는 7년 7천만 원짜리 고르라고 했는데 갑자기 5년짜리를 집어넣었어. 조업 정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3번에 딱 갖다 넣었어요. 물론 4번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얘가 답인 거야. 그렇죠? 시험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7년은 7년끼리, 5년 5천만 원 5천만 원끼리, 3년은 3천만 원 3천만 원끼리.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뭐 징역과 돈이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섞어가지고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5년 5천만 원짜리예요.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을 때 5년 5천만 원짜리를 돈을 내야 되느냐.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그리고 어느 항에 3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인데 뭐 요 2개 정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기기에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연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사람들은 5년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수 우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폐수 우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기준은 정답은 4번 7년 7천만 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기 전에는 7년 5천만 원, 5년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7, 7, 5, 5, 3, 4 이렇게 짝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 같은 게 바뀌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7년 7천, 5년 5천, 3년 3천 이렇게 맞춰졌어요. 새로 바뀐 법에서. 자, 그래서 75조 벌칙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다음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또는 3천만 원, 이건 이제 하나인 거죠. 3년 3천만 원은 특정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버린 사람이고, 그 다음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요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유출한 자, 과실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뇨, 가축 분뇨 등을 버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한번 쳐볼까요? 방지 조치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통행 제한을 위반한 자, 그리고 특별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그 다음에 조사, 방해, 거부, 기피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그리고 시설의 개선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빗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자, 다음 빗점 오염 저감 계획의 이행 명령 또는 빗점 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빗점 오염 저감 시설을 공급한 자. 이때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이 날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날짜,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 4월 25일 날 시험 봐요. 그럼 얘는 아니야 아직. 내가 2021년 3월 2일 날 시험 봐.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얘는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이거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아요. 성능 검사 판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 검사 판정이 취소된 빗점 오염 저감 시설을 공급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 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업정지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 처리업을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한 또는 기피한 폐수 우방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얘네들은 다 1년 1,000만 원.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은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이 이제 개시가 시작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500만 원짜리. 얘는 이제 그 몇 년 들어가고 징역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폐수 처리업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폐수 우방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돼 있죠. 얘는 500만 원. 자, 그리고 얘네들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죠. 자, 적산 전력계 또는 적산 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이건 이제 유량이 얼마나 이제 흘러가느냐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몰래 뭐 버렸는지 들어오고 나간 게 안 맞으면은 버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기기고,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폐수의 처리 능력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 처리 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은 4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500만 원. 자, 다음은 이제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이제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1000만 원 내야 되느냐. 자, 측정기계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그다음에 측정기계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뭐 거짓으로 보존한 자, 그다음에 환경부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여 버린 행위를 한 자, 얘네들은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 이거 이제 뭐 배출되는 시설의 양에 따라서 뭐 기사, 뭐 산업기사, 기능사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 했다, 적정한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돈을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프장, 잔디, 수목 등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그리고 뭐 이런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그냥 뭐 지키지 아니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다 뭐냐? 1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이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낚시 금지 구역 안에서 낚시 행위를 한 사람, 낚시 금지 구역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 제한 구역이 있고 금지 구역이 있는데, 제한 구역은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낚싯대는 몇 개 이상 쓰지 마세요, 이런 건데, 금지 구역은 아예 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낚시를 하면은 300만 원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배출시설대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이 배출시설의 운영일지, 이거 다 환경기술인이 쓰는 건데, 이거 안 하면은 300만 원 내야 된다. 그리고 기술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또는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얼마? 300만 원. 자, 그 다음 100만 원입니다.
자, 이 100만 원은 이제 낚시 제한 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사람, 요 사람 100만 원이에요. 제한 구역이면 제한 구역.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게 환경기술인 선임이 되면은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와야 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은 과태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뭐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물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제한 구역에서, 그렇죠? 낚시 제한 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 제한 구역 안에서 낚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낚시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자동차에 연결해 가지고 전기 왕창 해 가지고 막 그 물고기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떠오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무 데서나 세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15조 제1항 제3호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이거를 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물안경보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